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올 여름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우리 지역이 이제 기록적으로 내렸던 이 괴물 같은 폭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더위도 있지만은. 네. 이번 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연재해 배상 문제를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자, 이번 여름에 200년 만에 처음일 정도다 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해가 정말 컸잖아요, 변호사님. 네, 진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진짜 네. 침수 피해도 상당했고요. 이재민도 수백 명 발생을 했어요. 네. 특히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수해 복구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두 또. 번째 침수가 발생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우에서 추후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피해 규모라는 게 물론 이제 조사를 통해서 본격화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수치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 광주 전남 여러 곳이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어떤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해당되는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제 줄여서 재난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복구 전 과정 책임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태풍이나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포함이 되고요. 네. 피해 상황이 심각하거나 지자체 복구 역량을 벗어날 경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도 하고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비에 국고가 투입이 되고 간접적으로 국세나 공공요금에 감면도 되고 이런다고 보면 되고 재산지원금 규모도 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과거 2020년 여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광산구와 서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주 전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일이 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1차적으로 담양 그리고 추가로 나주 한평을 포함해서 광주 전남 모두 1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이제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인 거고요. 국가가 재난으로 이제 재해로 인한 법적 책임,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재난지역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개네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네. 이제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 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요건을 좀 충족을 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아하.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배 청구가 가능해요. 아.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제 예.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정부가 사전에 위험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방 조치를 게을리했다라는 점이 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예,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실제 이제 판례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여름 서울 우면산 산사태인데요. 그 산사태 엄청 아시죠? 컸었잖아요. 네. 예. 당시 폭우 때문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예. 아파트 단지를 덮쳐서 진짜 그렇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던 일인데 예. 이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수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랑 산지 개발을 허가하고도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 과거에 산사태가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새로운 산사태가 있을 것도 예견할 수 있지 않았냐. 예, 예. 그런데 경보를 발령을 한다거나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한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예방적 조치가 미흡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와 서초구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좀 가능한 자연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치가 미흡했잖아요. 네. 이런 점을 좀 인정받아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때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사망한 사고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때 당시에 도로를 건너서 대피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 더했었어요. 아이고.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지자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봤고요. 사고 현장의 지대가 낮아서 폭우나 홍수 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었는데 예. 빗물이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자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증명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예.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 천재지변 수준의 폭우라고 한다고 예. 무조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적으로는 배상 책임 인정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피해가 아무리 크다, 사람이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 여름 대전에서는 이제 폭우 속에서 지하차도를 걷던 노인이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었는데 예. 법원은 이제 이미 침수가 시작돼서 육안으로도 이거 위험한데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도 본인이 판단할 왜 수 있는데도 들어갔느냐. 예. 그런데도 지하차도로 들어간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라고 본 적이 있고요. 예. 2011년도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호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을 했고 한 공장이 침수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런 집중적인 호우는 사실 지자체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재해였다. 예. 이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패소한 일도 있긴 있습니다. 예. 결국 법령을 위반을 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법령대로 행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게 이제 국가배상법에서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 좀 들으면서 2년 전쯤이죠. 오송 지하차도 사고 생각도 좀 나요. 그러니까. 예. 예. 저도 진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 재방관리가 미흡했고 이미 그렇죠. 수차례 범람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험하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차량 총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유족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아는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참고로 이제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손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을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예. 기간은. 혹시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국가 배상까지는 아니어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제 개인 재산,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침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뭐 개인 물건들,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그래도 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폭우로 차량이 침수가 된다면은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전손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차량 내부에나 이제 뭐 트렁크에 이렇게 고가의 뭐 노트북이나 네. 핸드폰 같은 거 놔뒀다. 이거는 사실 이제 보상 대역에 포함되긴 좀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오. 자동차 보험 자체가 차량을 위해서 이제 담보를 해놓은 그러니까, 거기 거기 있는 때문에. 물건까지는 안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침수된 도로를 실제 운행한 것이 맞는지 사고 경위를 조사해서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네. 네네.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침수가 됐다고 한다면 건물 관리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고 피해를 경고를 했다거나 그래서 뭐 차량을 뭐 지상으로 이동을 해라라는 식으로 방송이 네, 있었다거나. 그리고 차량 대피를 유도하는 이런 네. 방송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유무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파트 관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폭우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연재해와 관련된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복구 작업에 한창이신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생활법률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